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나요? 예, 지금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라는 말이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와 관련해서 하나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라는 게 갑작스럽게 일상화가 되어버린 시대가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재택근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로 이제 점차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연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도 재택근무가 사라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글로벌 기업이죠. 아도브사에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이나 전세계 선진국 한 8개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재택근무로 인해서 워라밸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약 한 85.8%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성원들 관점에서 보면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업무 측면에서는 어떨까? 업무 효율성은 향상되었느냐라고 란 질문에도 보면은 69.1%가 향상이 되었다. 거의 70% 가까운 수치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재택근무보다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재택근무가 훨씬 더 워라밸도 향상이 되고 업무 효율도 향상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재택근무가 끝나더라도 100%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국내 조사 결과에서도 한 77% 정도가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이유로 보면은 출퇴근 시간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 코로나 이런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노출될 확률들이 적고, 또 불필요한 회식이나 행사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또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업무 외에 개인적인 볼일도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대면 근무 방식이 이 업무 효율을 증진하거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회의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동하기 위한 이런 시간들이 절감이 된 측면에 있어서 실제로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다. 단점으로는 일부 단점으로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업무 효율이 훨씬 더 저하되고 있고, 근무하는 데 있어서 회사 나가는 것보다 좀 집에서 하는 것들이 불편하다. 그리고 또 업무 시간 외에 지시가 늘어나고 또 정규 업무 시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업무 보고나 지시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본인이 원해서든 아니서든, 그리고 또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실현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고, 또 어느 정도 맛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회사 일이라는 것들을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와 그래도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병행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재택근무가 앞으로 점점 대세로 잡아가는 그런 근무 형식이 우리 사회의 앞으로 일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상사와 구성원 그리고 동료들 간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에서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 또 가장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재택근무가 좀 안 좋은 단점으로서도 업무 보고나 지시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재택근무가 만약에 활성화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소통을 우리가 메신저나 화상 이런 것들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되므로, 앞으로 이 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점점 더욱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가 될 것 같습니다. 상사가 지시한 것들을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를 잘못해서 업무를 걸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상사든 부하 사원이든 보고를 제대로 하고 또 지시를 제대로 내리고,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원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혹시 직장인병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예, 머릿속에 얼핏 도는 가장 많은 것들이 우리 월요병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예, 그 다음 또 한국 직장인들에게만 있다라고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화병? 뭐 아니면 또 이런 병도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예, 일하기 싫어병? 아, 맞다 병? 예, 이런 병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직장인들 가장 많은 가지고 있는 병이, 예, 바로 이 병이라고 합니다. 뇌병. 예.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뇌, 예, 이란 이 단어일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연구조사 결과를 해봐도, 예, 가장 그 뇌이란 병이 가장 직장인들이 가장 잘 걸리는 병이다. 뭐 이런 결과도,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급여차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주로 쓰는 말들,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쓰는 말들 급식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쓰는 말들, 흔히 쓰는 말들을 급여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그 예로 보면 뭐 디벨롭해서 다시 가져와라. 이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문서 내용이 좀 부실하니까 좀 제대로 만들어 와라. 예, 다시 좀 더 살을 붙여서 가져와라. 바쁘니까 네가 어렌지 해봐. 뭐 이런 얘기. 이거 뭐 어렌지? 예. 물론 뭐 영어 표현을 쓰는 거지만, 예. 우리가 늘상 쓰는 말들은 아니죠. 조율, 조정. 오, 이번 보고서 아주 캐주얼한데? 예, 형식은 좀 자유롭고 프리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뭐, 예, 격식은, 뭐, 형식은 좀 갖춰왔네. 기본은 했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후려치자? 예,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뭐, 삭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킥오프? 예, 킥오프도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데 직장인들 주로 많이 쓰는 말들이죠. 프로젝트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쓰는 말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예, 급여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런 이런 직장인들의 급여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역시 마찬가지로 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랩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았냐면, 이 랩을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을, 예, 메신저나 또 SNS 이런 것들, 화상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랩,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료 아니면 뭐 혹시 부하 사원이 있다면 부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어떤 의미로 이런 랩들을 쓰고 있는지 잘 캐치를 하셔야 실수를 하는 일들이 없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예, 랩, 예,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느낌표로 붙였을 때 넵 땡땡, 예, 일단 알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넵, 예, 절대적으로 따르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네 하고 점 하나, 예, 마침표 하나 찍어 있는 건, 예, 알겠지만 뭔가 좀, 예,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쾌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건, 예, 그냥 알겠다, 수동적인 의미를 좀 표현하는 것 같고요. 넵 하고 우리, 예, 유유 표시 하나 있는 것들, 예, 뭔가 좀, 예, 미안하거나 죄송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넵 하고 물음표를 붙였다? 뭐라고 상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것들이죠. 넵, 예. 부하 직원의 심리에서 보면은, 예, 넵 한 글자만 써있는 뭔가 좀 불안하다, 뭐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간혹가다 뭐 5% 미만이긴 한데요. 상사에게 했을 때, 지시했을 때 냉이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예, 예, 건방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버르장머리 없는 부하 사원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넵, 예, 뭔가 좀, 예, 대답은 했지만, 예, 티 안 나게 본인의 짜증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헉, 넵, 예, 어떡하지? 예, 깜빡했는데?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랩들의 의미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 부하 직원들이 랩을 썼을 때 어떤 의미로 이, 예, 표현들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예,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없고 잘못되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사들이, 예, 부하 직원들이 랩이라고 해서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보면은 제대로 잘못 이해를 하고 제대로 내가 업무 지시한 것들을 몰랐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예, 넵 이런, 예, 반복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자기의 의사 표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상사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사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의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의사들을 내 판단보다는 조금 더 거기다 살을 붙여서 뭐뭐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생각과 의지들을 조금 더 하나 더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랩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단어 하나에도 잘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들을 한 데 있어서 그것들을 잘 캐치하고 또 잘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